그러면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면 될까요? 제가 소개할 책은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 이라는 책입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제목이 일단 상당히 강렬을 하고요. 저도 처음 선택한 건 순수 제목 때문에 골랐습니다. 저자는 사사키 아타루라는 일본의 철학자이고요. 근데 이 책을 이제 이 독서 도대체 왜 읽는가에 선정한 이유는 제가 읽었던 독서에 관한 책 중에 가장 좀 센 책이라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굉장히 어떤 대범한 주장을 펼치는 책인데요. 바로 책 읽기란 혁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문장으로 이 저자의 논지를 얘기하면, 다시 말해서 이제 저자는 책을 읽고 또 그걸 다시 읽고 그럼으로써 뭔가를 쓰고 또 다시 쓰고 이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논증을 하긴 하는데 그 중에 2장에 루터 종교개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챕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에서 시작된 그 사건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데 뭐 독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서구권에서는 그냥 개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이 그냥 거기는 진짜 개혁 이렇게 하면 대문자로 쓰긴 하지만 종교개혁인 거죠. 저자는 이걸 혁명이라고 명명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귀결시켜보면 루터가 혁명을 일으켰다가 되는데, 루터가 어떻게 혁명을 일으켰느냐 하면 우리가 알듯이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혁명이 시작되잖아요. 그 점에 주목을 하는 거죠, 저자는. 그러니까 책을 읽은 루터는 이제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뭐냐면 성경에 쓰여있는 텍스트랑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가톨릭 세계가 일치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과 이 세계가 다르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책에는 면죄부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책에는 면죄부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고 뭐 추기경이니 교황이니 이런 얘기가 뭐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중대한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데 저자는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책을 읽는 내가 미친 것일까? 아니면 이 세계가 미친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상충이 되니까 하나는 미친 거다 라고 하는데, 아무리 책을 읽고 또 읽어도 세계는 잘못된 게 없어 보인다. 그러면 결론은 세계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혁명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인과관계를 설정을 합니다. 그럼 이까지 오면 이제 이 질문이 따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책 읽는다고 혁명이 안 생기냐, 왜 루터만 생겼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저자는 이제 진짜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앞에 나왔던 얘기랑 되게 공명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진짜 읽는 것과 뭐랑 대비시키냐면 정보를 축적하는 행위랑 대비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정보 축적 독서라고 하면 이 책을 그냥 읽고 어떤 한 서가의 칸에 꽂아 놓는 거죠. 지적인 서가의 칸에. 아, 이거는 교회사의 이런 책이다. 아니 문학에서 이런 조류의 책이다. 이렇게 넣어놓고 끝나는데, 근데 저자는 정보를 적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읽으면 혁명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굳이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뭐 산상수훈을 진짜 읽는다, 그냥 정보 예수님의 한 말이다 이렇게 암기하거나 그냥 설교 시간에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진짜 읽고 이게 왜 이렇지 그렇게 끝까지 파고들면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저자의 논지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당차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실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책에 가해진 비판을 보면 너무 좀 나이브하다, 좀 설득력이 좀 약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과감한 책이 가지는 그 매력이나 할까 마력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오늘 독서가에 대한 주제니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 양쪽을 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무슨 말이냐면 책이라는 게 되게 좋아, 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내 생각을 바꿔주고 삶의 변화를 또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글자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뭐 이 고민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늘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좀 더 후자, 그러니까 의심하는 쪽에 좀 가까운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책과 이런 주장이 더 이렇게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읽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관점을 같이 공유하고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자르라고 왜? 아, 손을 왜 자르라고? 기도인데. 이게 이 책에는 그 설명이 없어요. 그것도 이 책의 매력이긴 한데. 자를지 안 자를지 네가 읽고 말아. 읽고 선택해라. 그렇죠.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 이게 이 저자가 한 말이 아니라 그 파울 첼란이라는 독일 시인의 그 식구를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이 저자는 이걸 풀지는 않아요, 이 책에서는. 근데
읽다 보면 이 바이브로 느껴져요. 아, 좋은 제목이다 라는 게 느껴지고 뭔가 묘하게 이게 이 울리는 게 있고 그래서 각자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매력이 있습니다.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좀 거대한 질문, 오늘 주제 질문이기도 한데 거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대체 왜 읽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자신 있는 분부터. 네, 임표 간사님이 자신만만해 보이시네요. 네, 저도 자신 없습니다. 유미 간사님이 자신 있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실 책을 가지고 온 거여가지고 네네네. 좀 의도적으로 뒷부분에 답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네, 좋습니다. 어때, 지혜롭나요? 와, 거의 뭐 미꾸라지 같은 정도의 미꾸라지 지혜군요. 같다고요? 네, 뱀 같은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읽는가에 네. 대해서 저도 가끔 대답할 일이 있어서 생각해 놓은 답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읽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질문하신 건가요? 질문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것 같아요. 무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실천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충분히 마음이 동하지 않았는데 실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할 때 읽는다는 행위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정보 습득 혹은 개인 수양, 뭐 수행의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시대가 어둡고 또 문제가 많을수록 그것에 대해서 일단 읽는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잘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저는 이 읽는다는 행위가 굉장히 종교적인 행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읽는다는 행위가 벌어질 때 내가 말하는 행위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텍스트가 이 책이 얘기하는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을 오롯이 듣게 되는 시간이고 내가 읽은 그 텍스트들이 내 머릿속과 내 몸이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뭐 부닥치고 작용들을 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종교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듣기 위한 받아들이기 위한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내가 소유한 것들로 내가 겪은 경험들로만 소비하고 소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얘기하는 것을 좀 충분히 듣는 이게 좀 오글거릴 수 있지만 그게 생각났어요. 등반가라고 하나요? 그 산을 오르시는 전문 그분한테 거기에 산이 있어. 그쵸. 왜 산을 오르세요? 하니까 거기 산이 있으니까 오른다. 이 말을 하거든요. 어떤 표정이죠 이거? 유미 간사님 표정 봤어요? 네, 내 표정이 왜? 거기 너가 있다. 그러니까 있으니까 읽는 게 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되면. 그러니까 현철 간사님 얘기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책이 있고 좋은 책이 많고 읽고 싶은 책이 계속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멈출 수 없다.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지, 아니면 내 삶을 다잡기 위해서 읽어야지. 물론 그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그 상위에는 책이 나온다. 눈에 보이는 책이 있다. 마치 파블로프 개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튼 그 위에 어떤 단계가 있는 거죠.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완전 책에 빠져서 계속해서 이게 계속 회전하게 되는 연료를 책 앞에 책을 연료 삼아서 또 앞으로 나가고 이게 반복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 라는 책에서도 그 말을 하거든요. 그 질문을 해요. 왜 계속 쓰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달리 할 일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것도 똑같은 거죠. 저는 세 분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왜 읽냐니 재밌으니까 읽겠지 요 정도의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모르는 게 있어서 알면 재밌으니까 읽을 수도 있고 뭐 시간을 죽이는 게 재밌으니까 읽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을 했고 사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소개할 책도 순전히 저의 재미, 저의 흥미에 관련된 책을 가지고 왔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되게 큰 동력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요거 질문과는 약간 상관없이 그냥 그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 요 책 제목을 읽고 듣고 그냥 제가 떠오른 건 메리 올리버의 시 중에 쌀이라는 시인데 그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난 당신이 그냥 식탁에 앉지 않았으면 말았으면 좋겠어. 난 당신이 그냥 먹고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당신이 들로 나갔으면 좋겠어. 물이 반짝거리고 벼가 자라난 곳. 난 당신이 흰 식탁보와 멀리 떨어져 그곳에 서면 좋겠어. 난 당신이 진흙을 축복처럼 두 손 가득 쥐었으면 좋겠어. 요런 식 구절이 있는데 왠지 모르게 그 구절이 떠올랐고 누군가가 독서는 혁명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성격이 못돼서 그런지 아니야 독서는 혁명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독서는 혁명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아니야 독서는 혁명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기도 한 거예요. 진짜 그냥 성격이 못된 거네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흰 식탁보와 들이라고 뭔가 대비되어서 시어를 굳이 구분한다면 저는 이 흰 식탁보도 포기할 수 없고 들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뭔가 못된 마음으로 계속 아니야 라고만 하고 싶은 마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둘을 왔다 갔다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책에 대해서 되게 좋았다가 그러니까 이 사사키 하타루 책처럼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오늘 처음에 이제 낭독해드렸던 그 책과 세계처럼 병든 인간만이 책을 읽는다. 뭐 이 말도 확 끌렸다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